말씀드린 대로 김재환 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김재환 선수가 FA 보상 선수 없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셀프 방출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팀을 옮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여러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편법이냐 아니면 우리 이 공정한 경쟁에 또 저해가 되는 문제가 있는 또 셀프 방출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언론이라든지 팬들의 이제 여기서 이제 무릎에도 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을 갖고 논의를 하고 내년에 이제 다시 아마 실행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 같은데요. 뭐 김재환 룰이다. 뭐 김재환 때문에 뭐 생기는 룰이기는 하지만 네. 뭐 이 부분이 과연 어떨지 뭐 각자의 생각들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또 생각들을 네. 한번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요 김재환 룰의 그러니까 이 김재환 선수의 이제 셀프 방출 논란인데 요 그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뭘로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지난 FA 이제 보호 명단 등록에 관한 오지환 선수와 같은 상황에서 이 리그의 어떤 제도의 그 허점을 파악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어쩌면 팀에서 이번엔 어떤 허점을 좀 파고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리그에서 조금은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 2차 피해와 같은 제도의 어떤 그 강화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적 목표가 되지 않을까. 뭐 좀 보고 대부분의 있습니다. 제도들이 그렇습니다만 예. 만들어지고 어찌 보면 또 이제 이게 약간의 편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예. 제도의 허점을 계속해서 노리면서 또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이번 김재환 선수의 셀프 방출 요 김재환 룰은 거의 사실 처음이잖아요. 네. 스스로 방출을 선택하는 게. 뭐 그렇죠. 이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뭐 규약을 만들긴 하지만 항상 그 틈새가 있게 되고 네. 과거부터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보완책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재환 선수는 그러니까 FA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여기서 이제 제도의 큰 틀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는 FA가 되고 나면 4년 후에 제자 자격을 얻고 그렇죠. 또 A 등급, B 등급, C 등급을 나눠서 보상 선수, 그렇죠. 보상 규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보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걸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제2의 김재환, 제3의 뭐 김재환이 그렇죠.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또 특히나 힘 있는 선수 그리고 구단이 의리되는 그렇죠. 슈퍼스타급의 네. 선수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 조항을 들이대면 네. 들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다.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노시환 선수와 하나와 계약을 할 때, 나 이거 4년 후에 네. 계약이 끝난 다음에 무조건 해줘라. 방출로. 무조건 그 보상 규정 없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부단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 뭐 아니면 다른 데 가겠다. 경쟁이 붙는다든지 하면. 근데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보상 규정 전체가 다 흔들릴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 특정 선수만 이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결국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당사자 간의 계약이고 그리고 KBO 규약에 저촉된 부분이 없는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아하,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네. 규약을 어긴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규약상 이걸 하지 말라는 것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계약을 보면 당사자 간의 계약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그렇죠. 있어요. 네.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약을 맺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옵트아웃도 생기고 바이아웃도 생기고 그렇죠. 뮤추얼 상호. 상호 네. 그 계약도 이렇게 생기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끼리 해. 난 보상 없이 해주면 이 계약을 하겠다. 근데 그렇죠. 만약에 4년 전에 두산이
김재환을 이제 잡을 때 네.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는 리그 전체에 그렇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음. 구단에서 그래 우리가 이제 보상을 우리는 안 받아도 돼. 네. 그래 오케이 그거 우리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금액을 줄 수 있는 거는 4년 115억이야. 그렇죠. 근데 더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그러니까 서로 안 된다 뭐 주고받고 하다가 안 될 경우에 그러면 4년 후에 이거라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구단에서 생각할 때 오케이 뭐 우리가 나중에 보상 안 받을게 네. 그 정도 우리가 감수할게 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KBO에 제출을 했어. 그렇죠. 그럼 KBO는 뭐 한 거냐? 아니 그러면 4년 KBO 는 전에 KBO도 구단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있었죠. KBO는 뭐냐? 그건 KBO는 지금 그걸 보고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규약상에 문제가 있어 안 됩니다. 계약서를 돌려보냈어야지. 그렇죠. 승인을 다 해주고 음. 이제 와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걸 갖다가 저는 모르겠어요. 두산도 그렇고 김재원 선수가 이게 매도 당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상호간에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그렇죠. 하고 KBO가 승인을 해주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했고 우리가 이제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4년 후에 재취득이 있다. 그리고 과도한 보상 규정이 네. 1차 FA를 해서 계약이 끝나면 사실은 뭐 2년 계약을 하면 2년 후에 FA가 다시 돼서 정구단하고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년 계약하든 1년 계약을 하든 3년 계약을 하든 항상 4년 후에 이 FA 자격을 또 다시 얻게 되고 거기서 또 보상 규정이 A등급, B등급, C등급에 그렇죠. 따라서 이게 달라붙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맞아요. 생겨요. 사실 이런 그 FA 보상 제도가 저는 메이저리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뭐 일본 리그에서도 없는데 이 KBO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인원이 그러니까 선수풀 자체가 이렇게 폭넓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 보강 차원에서라도 아마 이제 FA 보상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돈 안 쓰려고 그러는 거죠. 구단에서. 성내. 왜냐면 이제 자유 경쟁으로 붙게 되면 그렇죠. 이 보상 규정이 없으면 우리 선수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뺏기게 하기 위해서 FA 제도 참 그것도 이제 처음에 막 시행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전에 일찌감치 하라고 했는데도 네. 계속 미루고 그렇죠. 하다가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99년에 네. 그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뒤늦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최대한 이 추리를 줄이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상 규정을 덕지덕지 만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메이저리그 식으로 1년 계약하면 1년 후에 그렇죠. FA가 되는 거죠, FA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구단에서 우리는 당신 1년만 쓰겠다. 우리는 뭐 구단 지금 재정이 없다라고 해서 뭐 그런 이유로 1년 계약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가 볼 때는 당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죠. 1년 정도 우리가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자유계약이 돼야지. 그렇죠. 그걸 4년 후에 다시 재자격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보상 규정을 계속 붙이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편법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뭐 그걸 무너뜨렸다고 해서 네. 이게 뭐 엄청난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저는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선택이지. 그렇죠. 구단도 두산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더 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 조항 받아들이겠다.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차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댓글창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구단들도 이제 그 돈이 한정적일 테고 사실 네. 뭐 FA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받는 선수들은 많이 받고 네. 또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못 받고 또 어찌 됐건 이제 팀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구단 그룹하고도 연동이 돼 있지만 지갑을 못 여는 구단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FA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보상 제도가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일본도 맞습니다. 그 보상 선수 보상 뭐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각 리그에 따라서 이제 거기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FA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계약이 안 되는 선수들 있잖아요. 나이가 든다든지 뭐 조금 좀 약간 활약이 좀 미미한 그렇죠. 선수들이 했는데 미아가 될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면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보상을 그럼 구단이 우리는 안 받고 해주겠다는 네.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재환 선수도 사실은 그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를 두산이 사인 앤 트레이드 해서 만약 SS에 넘겨주겠다. 네. 그럼 우리 그걸 보상 안 받아도 돼. 선수의 살 길을 열어주고 싶어. 그리고 그동안 우리 팀에 해왔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 FA 제도를 했지만 보상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해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 보상 규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편법이죠. 그것도 편법이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처음 이런 이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야 이런 보상 규정 다 무너지잖아. 그렇죠. 근데 보상 규정은 이미 사인 앤 트레이드 할 때 다 무너졌습니다. 서로가. 그 제가 볼 때는 좀 그거는 좀 과도한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렇죠. 네. 이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물론 이제 지금 저 실행위원회 단장 모임인 실행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룰을 만들어서 제2의 김재환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강력한 의지인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제도적 보완이나 이게 앞으로 그 발전적인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게 맞을 걸로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규정을 자꾸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뭐 단장이나 사장이나 뭐 일꾼들의 이제 또 책임 소재도 그렇죠.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 또 예산 문제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최소 추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경쟁도 이제 똑같은 경쟁을 하자. 그렇죠. 이거 자유 경쟁이라기보다는 같은 경쟁이 자본주의에서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걸 어떤 제도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보상 규정을 이렇게 훼손하지 못하게 앞으로 FA 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다 했을 때는 사인 앤 트레이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일종의 이미 편법인데. 그럼 그거는 보상 규정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사인 앤 트레이드도 앞으로 없다.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A급 선수들은 상관없어요. 네. 예. 자기 이제 FA 선언했던 미아가 될 만한 그런 그렇죠. 선수들 지금 계약도 안 된 선수들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선수들 손아섭 선수 하나에서 우리 팀에서는 지금 이제 셀러리 캡도 차고 그렇죠. 이만한 걸 대우 못 해주겠습니다. 못 해준다. 근데 손아섭 선수 딴 데서 또 보상 규정 때문에 우리는 못 데려가겠습니다 네. 하는데 보상 규정만 없으면 우리가 데려갈게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인해서 그냥 네. 트레이드 행수를 보내잖아요. 아니면 무상 트레이드로 보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그런 보상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저는 이거는 조금 KBO가 이러면 뭐 제도를 뭐 시끄러우니까 네. 보완은 하겠다라는 그런 걸 만들긴 하겠지만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지금 거기 걱정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선수협 쪽이나 이런 쪽에서의 입장이 좀 있을까요? 선수협 쪽에서는 어쨌든 이제 선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약간 이제 KBO와는 조금 그 궤가 다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뭐 이런 상황들이 그 계약의 다양성이 생겨야지 선수들이 이적을 하든지 그렇죠. 계약을 하는데 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구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메이저리그가 왜 저렇게 하느냐. 물론 뭐 거기가 자금이 많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 상호 간의 그 규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어떠한 형식의 저는 특약 상황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FA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이 큰 금액을 들이대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100억 시대인데 거기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뭐 2+1을 하든 안치홍 같은 뭐 그런 네. 계약부터 시작을 해서 4+1을 하든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지 구단도 쉬워지지 이걸 똑같은 틀 안에 가둬버린다 그러면 풍선 효과처럼 여기를 네. 누르면 아마 다른 데서 또 문제들이 터지지 않을까 싶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 규정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해법을 좀 찾으면 좋을까요? 사실 또 이게 이러한 조항과 계약이 뭐 그 선수를 보유한 구단보다는 이 선수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조항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사실 반복될수록
저는 김재환 선수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선수들에게도 약간의 불만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왜 김재환 선수까지만 되고 나는 이러한 조항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조항을 맺었을 선수도 있을 수도 있죠. 저희가 뭐 확인은 안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나까지는 어떻게 안 되겠냐라는 식의 어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선수 간의 어떤 의문도 생길 것 같고 사실은 그와 별개로는 이제 고연봉의 선수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그렇죠. 그와 반대로 이 최저 연봉의 선수들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또 양현적 선수가 한번 공식 성상에서 얘기했던 네. 것처럼 우리 1,200만이 넘는 KBO에 정말 1,000만 관중이 넘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다른 타 종목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그렇죠. 추세다. 이런 부분에서도 나는 이 대형 선수가 아니라면 이런 계약에 뭐 일단 관심조차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뭐 이 주제와도 별개로 또 한번 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그 대형 FA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면 네. 사실 뭐 김재환 선수 이번에 처음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뭐 앞서 이야기했던 노시환 선수라든가 앞으로 이제 구단이 잡아야 되는 그런 선수들을 잡기 위한 구단의 노력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보상 규정에 대해서 어쨌든 뭐 이 FA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만한 선수가 나가게 되면 네.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보상은 돼야 되겠지만 뭐 하여튼 뭐 다음 달에 새해에 그런 규정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규정이 과연 리그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저는 KBO가 항상 규약을 만들고 이런 보완책을 만들 때 KBO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KBO가 안을 만들지만 10개 구단 지금 단장들이 이제 실행 이사회를 해서 이제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목소리 큰 몇 분이 네. 그냥 주도를 하면 지금 특히나 이제 야구인 선후배가 그렇죠. 단장 시대가 되다 단장님들이 보니까 대부분 다 야구인 구단의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목소리를 물론 단장의 이제 그 위치에서 내겠지만 선배한테 그걸 저쪽에서 반대를 하는데 자기 주장만 계속 하면서 지금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없죠. 되겠느냐. 네. 결국 그런 충돌이 생길 때 뭐 거수하에 가서 그냥 규약 만들고 뚝딱뚝딱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또 문제 생긴다. 맞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개정하자. 네. 그게 이제 KBO가 역사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 양준혁 사태, 그러니까 1992년 1차 지명 때 이제 김태환 선수하고 군대 둘이 갔죠. 있는데 저기 쌍방울을 지명을 했는데 군대를 보냈잖아요. 상무 같죠. 그때는 이제 그 보류권이 없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군대 그러게요.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서 삼성이 또 1차 지명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규약을 만들어서 맞아요. 보완을 했고 네. 외국인 선수 제도 막 만들었는데 잘하는 선수가 있어. 그럼 그 에이전트하고 선수한테 진짜 뒷거래로 네.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 내년에 우리 오면 뒷돈 얼마 줄게. 그렇죠. 그렇게 빼가는 사례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보류권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왜 자꾸 우리 만드니까 또 5년 보류권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갖고 지금 또 난리인데. 난립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이 적석에서 자꾸 만들었다 말았다. 또 이군 그때 퓨처스도 FA 퓨처스 FA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가지고 1년 만에 없앴잖아요. 없었죠. 그런 거를 적석에서 너무 이런 여론에 따라서 만드는 네. 것보다는 공청회라든지 서로 간에 KBO 관계자 이 단장들뿐만 아니라 그럼요. 이 법률 전문가라든지 외부 다른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또 하고 또 규약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같이 좀 합심을 해서 좀 고민을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금 조금 더 얘기하면 플레이어들이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어들이 10명이 모여서 제도를 만든다. 이건 각 팀들마다 뭐 이득과 불이익 이 부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누군가가 아까 그런 위원회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 규약은 사실은 그렇죠. 뭐 KBO가 연구를 계속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규약이 굉장히 좀
지금은 많이 보완돼서 그나마 조금 두꺼워졌어요. 네. 책이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계속 그 KBO 그 규약 관련된 이제 운영팀장이라든지 옛날부터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으면 여기에 편법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지적을 항상 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막 세부 사항을 갖다 법률처럼 막 법전처럼 이래 놓으면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진다. 그렇죠. 그 틀에 맞춰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운신의 폭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야 이제 세부 조항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우리 KBO 요 규약들이 네.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1200만 시대에 맞는 사실 이렇게 룰만 일어나지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뭐 사실 약간 너무 가만히 계시다가 사실 논란이 불거질 때쯤 급히 손보는 느낌이 좀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물론 뭐 김재환 선수가 떠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가 나신 분들도 뭐 계시고 그렇겠죠.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간 거잖아요. 그냥 갔어. 그리고 4년 계약 115억 했는데 115억 가치는 했어? 네. 라고 또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호 간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걸 가지고 저는 뭐 크게 그렇게 문제 삼아야 되느냐. 그리고 김재환 선수가 사실 두산이 뭐 30억 배팅을 했는데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22억 받고 인천으로 갔잖아요. 네. 이거는 잠실에서 이제 이 장타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선수인데 본인은 여기서는 내가 앞으로 도전해서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의 이제 퍼포먼스 이 선수는 뭐 다른 뭐 출루라든지 도루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타력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연봉을 오히려 줄였어. 요새는 뭐 페이컷이라 그러죠. 그렇죠. 페이컷을 했어라도 SG 가겠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이 두산 팬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 볼 때는 4년 값어치도 못하고 그렇죠. 보상 아쉽다. 규정도 없이 저렇게 가버린 거에 대해서 또 프랜차이즈 플레이였는데 그냥 가냐? 약간 그런 마음도 그렇죠. 좀 있으시죠. 근데 그때 뭐 어차피 4년 전에 계약할 때 두산이 김재환한테 115억 계약 다른 선수는 다 놓쳐도 네, 맞아요. 다 놓쳤잖아요. 김재환 하나 이 장타력 없는 잡았죠. 선수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선수를 놓쳐도 김재환은 잡아라. 그래서 한 게 이제 4년 115억. 이 이상은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우리 보상 그래 안 받을게. 4년 후 안 받을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룰이 많아지는 건 그만큼 뭔가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룰을 만들면 어떨까. 그게 아직도 그냥 당장 뚝딱뚝딱해서 만들면 또 편법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뭐 4년 사이에 뭐 계약과 그 조항의 문제도 있지만은 김재환 선수와 팀이 바라보는 또 김재환 선수의 시선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4년 사이에 좀 많은 팀 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김재환 선수의 위치도 굉장히 불분명해졌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팀의 갈등을 좀 고조시키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김재환 선수가 하여튼 4년간 115억 가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요. 과연 또 김재환 선수가 SSG 가서 부활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보시고 과연 이 흔히 일명 그 김재환 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실행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차제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지막 첨언을 좀 드립니다.